안녕하세요. 가천대 논술 전문 목동 C사이트 학원 국어 대표 강사 최우영입니다. 가천대에서 발표한 가천대 논술고사 가이드를 바탕으로 하여 가천대 논술고사 국어 특징 및 출제 방향, 합격 전략, 공부법, 출제 예상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천대 논술은 적성고사 대체 시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 첫 해 시험이다 보니 정말 쉽게 출제될 예정입니다. 적성고사 대체시험 가천대 논술 첫 해 시험을 꼭 공략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가천대 논술고사 세부 요약에서부터 출제 예상 문제 순입니다. 논술고사 세부 요약입니다. 가천대 논술고사 국어 특징은 고등학교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문제 수준의 단답형, 서술형입니다. 단답형은 빈칸 또는 괄호 채우기 유형으로 지문을 읽은 후 제시된 보기의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지문에서 찾아 답안을 작성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서술형은 지문을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문에서 찾아 서술하는 유형으로 원고지 50에서 100자 내외 또는 한두 줄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는 약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출제 범위는 독서, 문학 중심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문항수는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하면 국어 9문항,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면 6문항이 출제되며 문항당 100점은 10점입니다. 다음은 국어 출제 방향입니다. 가천대 논술고사 가이드를 보면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정기고사, 서술, 논술형 문항 난이도로 출제한다고 가천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논술형이란 표현으로 긴 장문의 논술형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라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논술형이란 긴 장문의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답안 작성 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가천대 논술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 기말고사 주관식 난이도로 단답형, 서술형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천대 논술은 적성고사 대체시험입니다. 가천대는 기존 적성고사에서 EBS 수능교재 연계율이 정말 높은 대학이었습니다. 특히 국어 지문은 EBS 수능교재에서 거의 100% 지문이 그대로 연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천대 논술고사 국어는 EBS 수능교재 수특, 수완 등에서 지문이 거의 연계되며 난이도는 중간, 기말, 주관식 난이도, 즉 기존 적성고사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EBS 수특, 수완 지문을 가져와 적성고사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변형하여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합격 전략 및 공부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천대는 EBS 수능 교재를 중심으로 기존 적성고사 난이도 수준의 문제가 단답형,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시험인데, 답안 작성 시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답변,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답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총 15문항 답안을 80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답안 작성에서 정확한 표현 부족으로 감점을 받거나 오답 처리되고, 답안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시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즉, 핵심 어휘를 사용한 정확한 답안 작성과 시간 관리가 가천대 논술 국어에서 중요한 합격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가천대 논술 국어 대비 공부법은 EBS 수특, 수완에서 적성고사 난이도 수준의 문제들을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로 변형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어휘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공부를 반복하여 답안 정확도를 높이고 답안 작성 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EBS 수특 수완에서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들을 정리 후 반복 학습하여 지문 내용을 꿰참으로써 실전에서 지문 독해 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가천대 논술은 적성고사 대체 시험으로 올해가 첫 해 시험이다 보니 정말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쉬운 시험에서 실수는 치명적이므로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겸손하게 착실히 준비해서 정확도와 시간 내 답안 작성으로 가천대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가천대 논술 출제 예상 유형 문제 샘플입니다. 자, 일단 가천대는 기본적으로 한 제시문당 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9문제다 보니까 한 제시문당 2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개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제시문보다는 먼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시문을 다 읽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읽고 다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제시문을 읽으면서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답안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서술하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분량은 50에서 100자이기 때문에 약간 긴 한 문장 내지는 2문장 정도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요.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가에서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서술하라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시문에서 우리는 A와 B를 중심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제시문을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중요한 거는 자유지상주의자들. 자, 이것과 대비되는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경우에는요, 각각 표시를 잘 해줘야 됩니다. 먼저 자유지상주의에는 네모 표시를 해주고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는 동그라미를 해서 각각의 차이점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에서의 중심은요, 롤스의 정의론, 즉 자유평등주의라고 얘기되는 롤스의 정의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롤스는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은요, 첫 번째 문단의 밑에 네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자유, 평등입니다. 핵심은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그 밑에 줄에 나온 정치적 권리입니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롤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자유와 함께 평등이 중요하고 그 개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중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문제에 해당하는 A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자, 그렇다면은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다면요, 두 번째 문단, 즉 A에서의 핵심은요, 절차적 공정성이 되는 겁니다. 즉 롤스의 정의에 있어 절차적인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요, 다섯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원초적 상황입니다. 자, 이 원초적 상황에서는요, 가정을 합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자에게 유리한 어떤 것을 추구하겠죠.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즉, 개개인의 정의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롤스가 얘기한 이 정의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에서는요, 가정을 합니다.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원초적 상황에서의 핵심은요, 그 6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요, 무지의 장막이라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가 있다. 즉,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에 속하는지 또는 자신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른다. 내 위치가 어떤 것인지 이걸 가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평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설계한다는 거죠. 즉, 내가 이 사회의 가장 최하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최소 수혜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갈 것이다. 즉, 밑에 2번째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즉, 최소 수혜자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가 해당하는 겁니다. 자, 바로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 아까 얘기했지만요, 보기를 잠깐 볼게요. 자, 복도 쪽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이 판서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커튼을 쳐달라고 말했지만 창가 쪽에 있는 어떤 학생은 커튼을 치면 햇빛을 쬐을 수 없다며 커튼을 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즉, 갈등 상황이죠. 그렇다면 롤스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된다고 말할까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기준이 A라는 겁니다. 즉, 1번 문제 풀이의 기준에 해당하고 우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인 보기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이 원초적 상황을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원초적 상황에 따라서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창가 쪽에 앉아 있는지 혹은 복도 쪽에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리가 가장 나쁜 자리인지를 알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최소 수혜자가 되는 거죠. 즉, 보기에서는요, 가장 나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최소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 앉은 학생이 최소 수혜자가 되니까 그 자리에 앉은 학생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1번 문제의 답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임을 강조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크게 2가지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번째 문단인 B에서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에 따라서 오로지 약자, 즉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 하기 위한 차별만을 옹호합니다. 즉, 차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이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만 옹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뭐다? 맥시민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준다라는 거죠.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맥시민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대비되냐? B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맥시 맥스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의 원리입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이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 즉, 최대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가져가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은 롤스는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했다?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B를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메모했을 때 가다에 들어갈 만한 적절한 것. 보기 1부터 봅시다. 계층 1, 계층 2, 계층 3이 있습니다. 자, 계층 1의 몫은 3이고요. 계층 2의 몫은 8이고요. 계층 4의 몫은 14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8이고) 13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최소 수혜자고 누가 최대 수혜자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가장 적은 몫을 가져갔으니까 최소 수혜자가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갔으니까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거. 이거부터 먼저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표를 보니까요, 결정 1에서 계층 1이 마이너스 2, 계층 3이 플러스 2가 되고, 결정 2에서는 계층 1이 플러스 2, 계층 2, 계층 3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결정 3에서는 계층 1이 플러스 3, 계층 2는 0, 계층 3이 마이너스 3. 그럼 우리가 먼저 정해야 될 건 어떤 결정이 맥시맥스고 어떤 결정이 맥시민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정 1이 맥시맥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다시피 가장 많은 몫을 계층 3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정 2는 중간이고요. 결정 3이 맥시민의 원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요. 왜? 최소 수혜자인 계층 1이 가장 많은 몫을 가져가니까 맥시민의 원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문제는 쉬워집니다. 자, 보기 1을 봅시다. 맥시민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할 때 각국은 맥시민이니까 결정 3이 되겠죠. 맥시맥스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각국은 결정 1이 되겠죠. 근데 만약 각국이 나인 결정 1을 따른다면 결정 3, 즉 맥시민의 원리를 따를 때보다 각국의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맥스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커질 것이고, 맥시민은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니까 불평등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